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일단은 순무, 조지 세상에 커플 됐어요. 순무, 조지 커플 최종 선택. 그리고 두쫑쿠랑 수금지와 커플. 솔직히 저는 두쫑쿠랑 수금지와도 커플 안 될 줄 알았는데 두쫑쿠랑 수금지와 커플이고, 마지막으로 루키랑 블라방 커플. 순무 표정이 안 좋던데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순무님도 서울지님하고 같이 용기를 주는 느낌으로 선택한 거 아닐까요? 용기를 주는 느낌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낯설 리뷰하듯이 이번에 모쏠분들, 조신분들 이렇게 리뷰 다 했었는데, 막상 마지막 화 보니까 다 너무 착하고 다 너무 좋은 사람들 같고, 심지어 현무가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런 거 그리울 것 같다면서 울 때 뭉클했어요. 제가 5년만 젊었어도 울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현무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우나보다 했는데, 5년만 젊었어도 내가 울었을 텐데. 유튜브 2채널 공지로 다음 주에 졸업생 이야기 해준대요? 아이, 오늘 해줘야지.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아니, 오늘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기쁜님 말씀대로 현무님이 외롭게 지내셨나봐요. 사람들하고의 그런 교류 없이 본인 선택이든 본인 선택이 아니었든 그렇게 지내셨었나봐. 저는 이번에 출연자분들이 진정성이 없을 줄 알았어요. 돌싱분들과 모쏠분들의 이 조합이 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돌싱분들도 그냥 뭐 장난식으로 하고 그냥 홍보 목적, 그리고 모쏠분들도 그냥 뭐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다들 진심이었고 뭔가 보면서 훈훈해지고 마지막 결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조지가 이상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는데 막 나대는 모습 때문에 조지 오늘도 저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런다. 갑자기 뭐 나쁜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야. 왜냐면 31기 때문에. 31기의 그 매운맛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조지도 착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네요. 31기 때문에 조지도 이 사람이 순수하고 뭘 몰라서 저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은 뭔가 이렇게 입력이 돼서 고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조지는 조지대로 혼자서 막 공부하고 오랫동안 유학생활하고 그러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또 반전이네. 진짜 너무 반전이야. 너무 반전. 저는 오늘 오히려 나카유수랑 핑퐁님이 좀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나카유수님이 핑퐁님한테 편지까지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핑퐁님이 많이 부담스러워했죠. 저는 핑퐁님이 나카유수님한테 뭐 부담도 부담이지만은 이성으로 좀 덜 느꼈던 것 같아요. 핑퐁님이. 근데 여러분, 저는 모쏠분들이 더 부럽지. 왜 이렇게 모쏠분들이 부럽냐. 이번에 31기가 영숙, 순자, 정희 이 3인방이 순자 씨를 질투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순자가 경수랑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거 너무 약간 유치하다, 저거 너무 심했다 생각 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좀 질투라는 감정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죠. 이 질투라는 감정을. 근데 이번에 수금지아님이 조청쿠님하고 커플 되는 거 보고 뭐가 질투가 나더라고. 이 질투라는 게 참 희한한 감정인 게,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커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당연히 얘가 나보다 돈도 잘 못 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었던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해야 되나? 실수령액이 나보다 조금 더 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월급 까보니까 나보다 더 잘 벌고 있었던 느낌? 나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질투인 것 같아요. 그런 질투심이 났어요. 물론 이번에 31기 출연자들처럼 막 해코지 한다거나 막 나쁘게 막 투명인간 취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질투라는 감정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질투심이 나더라고 진짜로.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라는 감정을 드는 걸 어떻게, 질투라는 감정이 든 거에 대해서 질투심이 났다 얘기하는 건데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질투심이 나 진짜로. 전 두쫑쿠님이 수근지아 선택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수근지아가 오케이맨이라 가지고 다 예스 오케이 너무,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그걸 이제 두쫑쿠님이 저번주에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선택 안 할 줄 알았는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손도 잡네? 손도 막 2번 잡아. 손도 막. 그리고 수금지아님이 모쏠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남자가 되고 막 두쫑쿠님한테 박력 있게 고백하고, 두쫑쿠님도 그냥 수금지아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약간 수금지아한테 남자로 느껴지고 설레어하고 막 이런 스킨십에 대한 얘기하고, 커플 되고 나서 막 껴하고 이런 것들이
질투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질투가 납니다. 부럽네. 나보다 낫네. 오늘부터 장미 접어. 토끼 만들고. 아 근데 여러분 장미랑 토끼는 저도 놀랬어. 장미는 뭐 이렇게 몇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장미는. 근데 토끼는 깜짝 놀랐어. 그 수금지아님이 노력도 많이 했고 그냥 뭐 모쏠인데도 불구하고 모쏠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 이런 게 아니라 수금지아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어필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쫑쿠님이라는 미녀를 쟁취했나봐. 그리고 방송 보면서도 저는 힐링이 됐던 게 이분들이 돌싱들이잖아요. 돌싱하고 모쏠이 무슨 어울리기 완전 미친 조합이다.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 이랬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이분들을 돌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 출연자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돌싱이라고 완전 그런 관점으로만 초반에는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돌싱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이번에 저는 뭐 돌싱의 모쏠이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기한대요 여러분들. 이기한다고 합니다. 여출들이 맞아요. 여출들 착하죠. 저는 여출분들이 모쏠들 갖고 놀고 조롱하고 막 손바닥에서 갖고 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이번에 돌싱 여자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상처가 있음과 동시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외롭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연애를 안 한 지 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초반에는 모쏠들 저러니까 모쏠이지 하다가도 이 모쏠들의 순수한 매력에 약간 동화가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모쏠하고는 좀 안 된다. 모쏠하고는 나랑 안 맞는다.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 하다가도 이제 중반 되고 한 3일차, 4일차, 5일차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모쏠분들의 나름대로의 순수한 매력 이런 거에 느끼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낯설 보는 그 관점에서 좀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막상 여기 출연자분들 사이에서는 뭐 누구 한 명 소외시킨다거나 쟤는 쟤는 별로야. 쟤는 또라이야. 막 하면서 막 이런 뭐 투명인간 취급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마지막 밤에 너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게 잘 놀다가 끝내더라고요. 힐링 됐었어요. 정말 힐링되고 너무 괜찮았어. 이번 돌싱의 모습이. 불나방 인스타에 루키 하트 사진 올라왔다고요? 여러분 저는 루키가 마지막에 울길래 선택 안 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울길래 저거 봐 내가 선택 안 하니까 저거 또 우나보다 미안해서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뭐 자녀가 없고 연애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녀 있는 돌싱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루키님이 불나방 선택을 했고 지금 보니까 뭐 채팅창에 인스타에 뭐 형커 인정도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루키님이 좀 멋있다. 루키 부모님들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분들도 성인이고 하기 때문에 성인끼리 만남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관여하는 거는 결혼으로 진행된다면 또 뭔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연애까지 뭔가 부모님의 관여나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나쁜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돌싱의 모쏠에 나오는 것도 뭐 돌싱이라는 거 모르지 않고 나온 거잖아. 돌싱이라는 거 알고 나왔잖아요. 어차피 커플이 된 거 저는 이쁘게 잘 연애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커플이 됐는데 모쏠분들대로 돌싱분들대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결혼 커플이 나오거나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 저는 루키 예상했는데 순무 조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나는나님이 두 커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지는 안 될 거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조지는 아예 그냥 될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순무가 조지를 선택해가지고 너무 충격 반전입니다. 그게. 순무하고 조지가 현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무님이 조지를 남자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모쏠이 조지가 계속 나를 좋아해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의미? 보은의 차원? 그래서 이렇게 선택도 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 명 중에 형커가 순무랑 조지가 형커라면 제일 반전일 것 같아요. 순무랑 조지 형커 유무 지금 확인되나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네. 탁형 옥순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 했잖아요. 나는 솔로는 사실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한다 이런 차원이지만은 이 돌싱의 모쏠은 그냥 연애가 목적이잖아요. 나는 솔로는 결혼이 목적이고 그래서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지금 어떻게 될지. 순무 인스타에 얼마 전 조지와 다정한 영상통화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정한 영상통화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방송 끝났으니까 뭐 이제 형커라는 거 드러내지 않을까요? 조지든 두쫑쿠든 형커라는 거 드러내지 않을까? 불나방님이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둘이 은근히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 순무가 계속 방 안에만 있고 누워만 있고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 형커라면 난 너무 충격일 것 같아. 그리고 순무가 계속 조지가 막 말만 하면은 무섭다 그러고 너무 목소리가 크다 그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순무님 바로 직전 남자친구가 변호사이기도 했었고. 근데 좀 마지막에 모쏠분들이 남자다웠어요. 남자다웠어. 맹꽁이도 그렇고, 맹꽁이가 이제 두쫑쿠한테 거절당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출연자들끼리 모이고 이런 거를 빠져 있었잖아요. 그냥 뒤에서 응원하겠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남자다웠고, 수금지와도 두쫑쿠한테 고백하고 손잡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남자다웠고, 조지도 남자다웠어요. 조지도 순무한테 뭐 빼는 거 없이 계속 말 걸고 하면서 얘기 나누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선택할 때 우리 나가서 밥 먹자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 박력이 있고 남자다웠어요. 루키도 진실성이 있었고, 다들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 이번에 돌싱의 모쏠이 정말로. 현무나 맹꽁이 같은 분들 마지막에 좀 이상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솔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진정성이 있고 그 전에 나쁘게 봤던 것들이 괜찮아졌습니다. 진짜 그 안에서 진심이었구나 했어요. 저도요. 현무님 오늘 인터뷰가 좀 뭉클했어. 현무님 마지막에 인터뷰가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인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런 분위기 그리울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거를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피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걸 더 어떻게 보는 그런 자리가 없기도 하고, 혹여나 그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거기에 대한 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현무님도 다 좋아 보였어요. 뭐 이게 편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좋아 보였습니다. 조지 같은 경우는 개국 공신이죠. 이번에 돌싱의 모쏠. 돌싱의 모쏠 시청률을 완전히 그냥 멱살 잡고 캐리한 조지. 개국 공신. 마치 나는 솔로 707 베이비 영철같이 조지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저는 조지는 형커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는 형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마무리는 다 잘 됐지만 형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지는 온실속 화초고, 순무님은 생활력 강하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했잖아요.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형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편한 오빠 동생? 그 정도인 거지. 그리고 여자 출연자분들이 다들 조지한테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치기 편한 그런 동네 아저씨 느낌? 그래서 저는 조지랑 순무는 형커 아닐 것 같아요. 형커면 너무 반전일 것 같아요. 형커 아닐 거라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조지랑 순무. 이번에 여출들 돌싱 특집으로 나솔사계 출연 촉구위원회 만드십니다. 근데 정말 그런 세계관 통합으로 돌싱의 모쏠에 나온 여자 출연자분들 있잖아요. 커플 안 된 분들. 그분들이 나솔사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는 솔로에 나왔으면 좋겠어. 실제로 26기 순자였나요? 26기 순자님이 러브캐슬이었나? 다른 연예 프로에 나왔던 출연자였는데 나는 솔로 26기에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커플이 안 돼 서울지, 핑퐁, 그리고 또 한 명 있나요? 서울지랑 핑퐁 또 한 명 누구지? 카멜리아. 이 세 분이 나는 솔로에도 또 나오거나 혹은 사계에 나오거나 그렇게 또 출연이 됐으면 좋겠어. 커플 팰리스 맞아요. 커플 팰리스 1111 고맙습니다. 커플 팰리스에 출연했던 분들이 출연했던 출연자가 나는 솔로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싱의 모쏠에 나온 출연자가 나는 솔로, 나솔사계나 이런 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캐릭터들이 아까워. 카멜리아님, 서울지님, 핑퐁님 세 분 모두 너무 좋은 캐릭터에다가 미인이시고 돌싱 특집에 나왔으면은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서울진이 알고 보니까 너무 착하다.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항상 많이 배웁니다. 네, 서울진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멜리아는 방송 텐션이던데, 근데 방송 텐션이라 하더라도 5박 6일 동안 방송 텐션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카멜리아님은 원래 텐션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텐션 자체가 되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게 높고 분위기 잘 띄우고 원래 그러신 성격 같더라고요. 아무리 방송하러 나왔다, 홍보 목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5박 6일 동안 어떻게 그걸 유지합니까? 그렇잖아요. 5박 6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계속 그거 유지해. 그것도 마음에 있는 남자가 없는데. 성격이 원래 그렇게 활발한 분인 거죠. 카멜리아님은. 남자 돌싱이랑 여자 모쏠표는 없나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남자 돌싱이랑 여자 모쏠은 여자분들 모쏠이랑 남자분들 모쏠의 그 기준이 달라요. 경우가 달라. 여자분들 모쏠은 안 만난 거야. 남자분들 모쏠은 못 만난 거야. 이 안 만나고 못 만난 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 모쏠들은 눈이 높을 거예요. 남자분들 모쏠들은 자기 객관화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우리 같은 인간들은, 오늘 조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서울지 너처럼 화려한 사람, 이쁘고 도도한 사람한테 알아서 뭔가 위축되고 고백 못 한다고.
근데 그에 반해서 여자 모쏠분들은 남자 모쏠에 비해서 연애를 할 수 있었는데 연애를 안 한 눈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남자 돌싱과 여자 모쏠은 어렵다는 생각해요. 모집 자체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 돌싱 여자 모쏠은 저는 모집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스타 보니까 다들 야구장 가고 하면서 하트 달아주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모쏠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야비하고 비열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까 계속 잘 지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31기랑 좀 비교가 많이 됐어요. 31기는 이미 패가 갈렸잖아요. 순자 경수와 그 외 사람들. 근데 이번에 모쏠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자 출연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비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이번 1화 이번 시즌1 출연자들은 다들 서로 챙겨주고 조언해주는 게 사람으로서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카멜리아님이 낙하 요수님한테 조언해준 거, 그리고 조지가, 물론 조지가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았지만은 조지는 조지대로 나름대로 뭔가 낙하 요수님의 마음을 핑퐁한테 전달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좋은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조지가 그래도 착하고 남 좋은 수영도 잘하고 매력 있습니다. 인정. 저는 남 좋은 수영을 잘 안 하거든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듣더라고. 듣기 싫어하지 않고 귀담아 듣더라고요. 조지 마지막에 제작진한테 사과하는 거 보고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제작진하고 시청자한테 사과했거든요. 뭐 미친 짓 한 나를 뭐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작진하고 시청자한테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그런 모습도 조지 이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서툴고 말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나쁘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외롭게 유학생활 오래 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보다는 혼자 뭔가 공부하는 기간이 길었어서 그래서 이랬나 보다 이렇게 막 너무 나쁘게 생각 안 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나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 방송 초반에 조지가 나카요수님 불러가지고 핑폰이 자녀가 있는데 나카요수 감당할 수 있냐,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냐, 내 애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서 계속 막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자신 있냐고 물어보고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조지 또 저러네, 조지는 왜 이렇게 나대지, 조지를 또 이따가 비판해야겠다, 그런 생각 하다가 마지막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분이 표현이 좀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막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 이 돌싱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조지는 내일 모레 마흔인데 미숙한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마흔이 되도록 미숙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현무, 조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밉지가 않았어. 오늘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하는 것도 순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건 아닌데 순수한 사람을 갖고 막 나는 솔로 빌런 리뷰하는 것처럼 나쁘게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순수해 보이잖아. 그리고 돌싱 여자분들도 조지의 그런 모습을 막 불쾌한다거나 쟤 또 왜 저래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다 같이 막 받아주고 재밌어 해주고 웃고 막 그러는 모습이 저는 막 부러우면서도 보기가 좋았어요. 출연자 당사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데 리뷰하는 제가 조지 너무 저거는 뭐 안 좋다 막 말할 수 없잖아요. 놀리는 것도 조지가 잘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지가 막 그만큼 너무 막 위험하다거나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놀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더라고요. 놀리는 것도 서로 다 편해졌구나. 오늘 맹꽁이님이 두쫑쿠한테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하고 멘탈 나가가지고 계속 숙소에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두쫑쿠님이 맹꽁이님 거절할 때 맹꽁이가 나는 자녀가 있으면은 못 만난다, 이 말이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은 맹꽁이 너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했잖아요. 그 거절도 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명분이 딱 있어가지고 공감이 됐어. 이번에 맹꽁이도 그렇고 낙하에서도 그렇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가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막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안 되더라고요. 맹꽁이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말해버렸고, 낙하에서도 편지로 내가 그대의 아이를 책임질 거고 아이는 낳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천천히 연애하면서 서로 이름도 알고 그렇게 지내다가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빨리 편지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 들었습니다. 여출들은 세련되고 이쁜데 남철들은 보기 드문 스타일이라서 저도 거부감 되게 심하게 들었죠. 그리고 여론도 안 좋았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돌싱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의 화려한 외모나 뭐 진한
지나치게 좋은 스펙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 남자분들의 순수한 걸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도식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식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나 싶기도 하고, 도식분들이기 때문에 더 순수를 찾은 게 아닌가. 도식이니까. 순무 인스타스토리 노래가 조지던데 형컨가요? 형컨인가요? 근데 진짜 만약에 조지랑 순무가 형커면은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형커라면은. 근데 여러분, 출연자들이 이번에 도식 여자 출연자들 보면은 조지한테 이미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지가 선을 넘어도 상처를 안 받더라. 대놓고 조지가 오늘 서울지한테 네가 자녀만 없었으면은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자녀 때문에 너 안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남자 출연자가 했다면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재수없게 뭔 소리 짓거리냐 하면서 되게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것도 조지가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조지가 하니까 막 재밌다 하면서. 그리고 불나방님한테도 오늘 조지가 또 선 넘었거든요. 불나방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루키가 들어오니까 불나방님 있는 데서 너 불나방 딸내미 네 애처럼 키울 수 있냐 막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상당히 정말 무례하고 불쾌한 건데 불나방님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조지는 원래 이런 애야, 약간 좀 부족하고 모자른 게 많은 친구니까 그냥 넘어가 주자 이렇게 합의가 됐나봐. 기분 나빠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솔총사에서 조지랑 돌싱 후려치던 아줌마 충격받겠네. 아, 그분도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 나술 리뷰하시고 막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근데 정말 충격이에요, 조지랑 순무는. 그러니까 일단은 출연자들이 돌싱분들이기 때문에 더 뭔가 사람을 더 많이 잘 보고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혼인 분들보다는. 이미 한번 그런 큰일을 겪다 보면은 뭔가 방어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을 경계하게 되면서 보는 눈이 많이 더 이렇게 사륜한처럼 눈이 트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싱 여초들이 봤을 때 조지는 생각이 없이 막 내뱉긴 하지만은 애가 나쁘진 않다.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렇긴 하지만 답답한 것도 있고 막 혼자서 많이 떠들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사람 자체는 애는 착하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그렇게 막 조지의 그런 무례한 말들에 대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불나방님하고 루키님도 커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루키님이 계속 불나방님하고 얘기해봐야 된다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아, 루키하고 불나방은, 루키는 어떻게 보면은 불나방한테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랑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불나방이 나한테 우리 못 만난다 그 얘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루키님은 불나방님이 좋아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고민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루키님이 불나방 선택한 것도 정말 반전이었어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을 듯이요. 일단은 여러분들 자녀 있는 도시분들은 재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일단은 연애 위주로 연애를 이제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못소린 남자 출연자가 자녀 있는 도식한테 재혼하자고 해도 보통은 재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아이가 혼란을 느끼거나 할까봐. 그렇게 빨리 재혼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일단은 연애부터 이쁘게 연애하고 추억 많이 쌓는 게 우선이니까. 불나방은 웃고 있는데 루키는 왜 계속 울었나요? 저는 루키씨가 운 이유는 이제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도식분들은 그래도 이래저래 막 인생의 파도를 맞게 되면서 마음이 좀 약간 메마르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쏠분들은 아직 마음에 굳은 살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순간 자체가 이렇게 함께 추억 나누고 연애 감정 느끼고 설레는 감정을 다시 또 어떻게 느낄까 막 이런 뭐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이들 운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이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그쵸,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다 같이 합숙을 5박 6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을 때 또 언제 만날지 모르고 그래서 뭔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도시분들은 아무도 잘 안 울더라. 핑퐁님이 약간 울컥했다가 그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다들 잘 안 울더라고요. 여러분, 도싱의 모쏠이 8조하고 나는 솔로 31기가 9주 했거든요. 도싱의 모쏠도 거의 8주 꽤 짧지 않게 했어요. 근데 나는 솔로하고 확실히 다른 맛이에요. 나는 솔로하고. 나는 솔로는 맵다 못해 쓴 느낌인데 도싱의 모쏠은 좀 달달해. 진짜 많이 달달했어. 특히 학교 졸업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뭔가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이 아니라 졸업 느낌이라서. 연애 프로그램 막방에 이렇게 우는 출연자들이 있었나요? 나는 솔로에서는 약간 자주 나오긴 했죠. 근데 루키처럼 이렇게 많이 운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루키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대로 되게 많이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리고 순수하니까 울지 않았을까. 아, 맞아, 학교 졸업한 느낌. 학교 졸업한 느낌이라 가지고 뭉클해. 막상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하고도 계속 볼 것 같지만 금방 연락이 끊기고 자주 못 보게 되고 서서히 잊혀지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현무를 비롯해서 많이도 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마치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나면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까. 순무가 조지 선택하는 거 보니까 진정성 떨어지고 재미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라 하시는데, 순무님이
물론 진심으로 조지가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지가 모쏠인데 이렇게 도식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 그리고 나한테 계속 나를 선택해주고 나 챙겨준 거, 그리고 오늘 순무만 데이트 참여를 못했는데 순무가 컨디션이 안 좋다 해가지고 방에 있으니까 케이크랑 빵도 사갖고 와가지고 순무한테 챙겨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고마우니까 계속 아픈 나를 유일하게 챙겨준 출연자가 조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순무님이 이성적인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커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녀 유무나 나중에 오픈했어도 문제 없기는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모쏠분들이 더 모르니까 시도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니까. 자녀가 있는 도식분들에 대한 뭔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미혼인데 도식분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서로 다름에 대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모쏠분들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도식걸즈 같은 경우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출연자들이 자녀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변수로 적용이 돼가지고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모쏠분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솔로는 일단은 출연자분들이 결혼을 이제 최저선택 이후로 실제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지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조지는 아직 결혼을 바로 할 만한 준비가 덜 되어 있잖아요. 조지가 나오기는, 저는 낯설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부모님과의 정신적인 독립. 조지는 아직 독립이 안 되어 있고 본인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부모님이 다 그걸 체크하고 조지의 어머니가 다 관리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솔로에는 뭐 나오기는, 출연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막상 또 나오면 지겨워. 막상 다른 데서 또 보거나 그러면 지겨워요. 저 오늘 낙하여수님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최종 커플 되신 분들 얘기는 이쯤 하고 낙하여수님 얘기 좀 해보자면, 오늘 낙하여수님이 핑퐁님한테 편지도 쓰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커플이 안 됐잖아요. 핑퐁님이 선택을 안 해서 마누라라 그러고 핑퐁님한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목숨을 바치겠다, 핑퐁님을 위해서 내 아이는 안 낳겠다, 그렇게 너무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핑퐁님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결국에 선택 안 하더라고요. 낙하수님이 멋있고 남자답고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은 너무 혼자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만났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핑퐁님이 선택 안 한 거는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혼자 속도가 빠르면 무서워. 그렇잖아요. 너무 혼자 상대방이 속도가 빨라버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속도에 못 맞췄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안 되니까 되게 부담되고 무섭죠. 그리고 목숨 바친다는 것도 오히려 그 목숨 바친다는 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꼴랑 나 일주일도 안 만났는데 나한테 목숨 바친다고? 이 사람 목숨은 그렇게 가볍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아직 나에 대해서 내 본명도 모르면서, 본명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사람 목숨은 도대체 얼마나 가벼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저저번 주에 뭔가 낙하수님이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핑퐁님은 진중한 타입인데 역효과였습니다. 그렇죠. 핑퐁님은 완전 진중한 타입이고 진지한 타입인데, 낙하수님 혼자서 너무 뭔가 앞서 나가 있다 보니까 이건 아예 그런 여지도 주지 말자, 그래서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 너무 상대방이,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나 좋다고 너무 확 다가오잖아요. 그럼 도망가고 싶어져요. 모든 관계가. 뭐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동성 관계에도, 나는 너랑 아직 안 친한 것 같은데 네가 갑자기 나한테 너무 친한 척하면은 나는 너랑 너 왜 이래? 이렇게 경계하게 된다는 거죠. 낙하수님의 그런 미흡한 행동들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낙하수님이 편지로 핑퐁이한테 어떻게 했었냐면은, 당신의 눈물까지도 감싸주겠다,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면 나는 나의 아이를 포기하겠다, 당신의 아이만 돌봐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필을 했거든요. 너무 부담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말은 멋있어, 이런 얘기들은 너무 멋있고 고마운데, 너 나 알아? 핑퐁님 입장에서는 낙하수님 나 모르잖아, 나랑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만나가지고 꼴랑 3일 4일 만난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지금 벌써 뭐 가정을 꾸리니 뭐니 얘기하니까 아예 뭔가 시도도 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연애조차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 순서가 있는데, 이게 보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고 부모가 되고, 이런 다 뭔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들이 어긋나고 한 번에 건너뛰어가지고 임신을 하고 출산해서 부부가 되기 전에 부모부터 돼버리면은 언제나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혼이 됐든 아니면 불행한 결혼생활이 됐든 뭔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순서들이 어긋나게 되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근데 마찬가지로 낙하여수님도 너무 빨라. 마음만 앞서. 도시분들은, 특히 자녀가 있는 도시분들은
그런 그 순서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하수님이 이렇게 직진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은 몰라도 이 사람이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식인들 입장에서는 몰라도 이 사람이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낙하수님의 편지를 읽고 핑퐁님이 좀 상당히 고민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낙하수님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뭐 그냥 뭐 이뻐서 좋았다, 나한테 말을 걸어줘서 좋았다, 말을 걸어줘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대답으로 너무 시원찮고,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핑퐁님도 아 정말 낙하수는 너무 금사빠구나, 이 사람을 신뢰하기에는 내 나이와 내 입장이 이 사람하고 함께 갈 만한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낙하수님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죠. 정말 도식분들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뭐 좋아한다는 얘기 듣게 됐을 때 왜? 왜라는 생각부터 들게 돼요. 원래 나하고 어떤 그런 교류가 있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관계라면은 모르는데 아예 그런 거 서사도 없이 갑자기 막 좋다는 고백 이런 거 받게 되면은 나를 왜 좋아하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지. 특히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핑퐁님 입장에서는 낙하수님의 그런 마음만 앞선 고백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부담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낙하수가 그대라면은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개팅 첫 자리에서 너무 제 스타일이라고, 저 사랑합니다, 저 여자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면 미친 사람인가 싶잖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너무 반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대, 자꾸 카톡으로도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그럼 이제 무서워진다니까. 예시가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너무 빨라. 목숨을 바친다는 게 그 정도로 부담되고 너무 빨라요. 그리고 모쏠분들의 공통점이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를 좋아하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줘? 뭔가 이런 대가성 사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에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경계에서. 오늘 서울지님이 낙하수님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아이 있는 도시분들은 아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단점이라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고 얘기를 조언해 주더라고요. 서울지님이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 자체를 봐주기 바라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 그 자체로 봐주기 바란다 라는 말이 서울지님이 되게 현명하시고 선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도움되는 고민 상담을 서울지님이 너무 잘해줘.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 깍쟁이 같고 도도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인데 누구보다도 되게 따뜻했던 출연자가 서울지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지님이 여기 낙하수님한테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스캔을 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 낙하수 너는 핑퐁님의 실명도 모르지 않냐, 근데 지금 너가 벌써 목숨을 바치겠다, 뭐 결혼하면은 내 아이는 안 낳겠다 이런 거 너무 부담되다 이렇게 딱 조언을 해주니까 낙하수도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깨달아가지고 인터뷰할 때 우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편지를 안 썼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낙하수님이 핑퐁님한테 마누라라고 했어요. 마누라. 그 마누라라고 말한 게 커가지고 어차피 안 됐을 거라 봐요, 저는. 맞아요. 자기 마누라. 핑퐁님은 그냥 낙하수님이 자기 좋아하니까 친절하게 해주고 그랬던 거였는데 낙하수님 혼자 급발진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커플이 안 돼서 가장 아쉬웠던 출연자가 여기 낙하수님하고 핑퐁님, 이 커플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남의 애를 보듬을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남의 아이를 품으려면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야죠. 엄청나게 사랑을 해야 겨우겨우 될까 말까 한 게 내 아이가 아닌 자녀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난 애가 없으면 부담 없다 생각할 줄 알았는데 경쟁자 생겼다고 싫다고 한 수금지아가 소름 돋았다고요? 수금지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 수금지아는 그냥 맹꽁이에 대해서 견제하고 맹꽁이 때문에 신경 쓰고 했던 거지 자녀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수금지아가 두쫑코한테 막 그 만들어주고 휴지로 장미 만들어주고 뭐 하고 하는 거 저는 다 괜찮게 봤어요. 애 없다고 하니까 맹꽁이가 견제 올 것 같다고 애 없는 거 밝혀지고 싫다 했다고요? 그럴 수 있지. 자녀가 없으니까 맹꽁이가 더 들이대겠구나 하면서 걱정돼가지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저는 오늘 수금지아가 두쫑쿠님은 나는 이미 결혼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스킨십이 처음이 아닌데 너는 스킨십이 모든 게 다 처음이지 않겠냐, 그래서 너의 스킨십 상대가 내가 첫 상대가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혹여나 너의 나중에 상처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고 걱정돼가지고 최종선택을 조금 고민하게 된다, 그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수금지아가 남자답게 손
손 내밀고 손잡자 그러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손잡자 그러고, 이런 것들은 좀 박력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전에 수금지아가 너무 오케이 하고 다 예스맨이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게 보이고 나빠 보인 것도 있었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또 저는 괜찮았어요. 기왕이면 형컷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재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잘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응원하고 싶은 커플들이에요. 다 뭔가 응원을 하고 싶어. 자녀가 있었으면 맹꽁이가 포기했을 텐데 아쉽다라는 식이었어요. 아, 그런 식이었어요? 수근지아가 오늘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아무것도 모를 때 모르니까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런데, 두쫑쿠님이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맹꽁이가 들이대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두쫑쿠가 자녀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근지아가 말을 했다면은 수근지아랑 두쫑쿠는 형커가 아니겠죠? 그리고 워낙 장거리기도 하고 형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장거리 데이트는 정말 힘든데, 아예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장거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쏠이라서 자기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두초쿠님이 되게 바쁘잖아요. 미용실 때문에. 두초쿠님이 미용사니까, 헤어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두초쿠님이 형커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두초쿠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